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 디마켓 권다영입니다. 어닝 시즌은 어닝 시즌입니다. 전일 마감하고 조선주들이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있었죠. 조선주들이 오늘 선방한 하루였습니다. 건설주들도 셌고요. 일단 실적이 기반이 되다 보니 주가가 크게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도 좀 올라줬고 또 밸류업 세제 혜택안이 발표가 되면서 저 PBR 관련된 보험이라든지 은행주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니까 상승률 상에 싹다 바이오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니 해리스니 하면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뉴스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바이오주들의 수급이 붙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셀리드가 오늘까지 4연상이었고 네이처스텔, 헬릭스미스 같이 아마 바이오주 좀 손을 대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법한 종목들이 대부분 좀 빨간불을 켠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참 어지럽습니다. 잘 가는 종목들은 또 숫자 따라서 잘 가는 것 같은데 뉴스로 띄우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투자 전략 잡으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저희 시청자 이벤트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샵 9083번으로 지금 화면 사진 찍거나 캡처하셔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불만제로 디마켓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될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이러다 다 죽어! 미국 기술주 폭락 쓰나미, 반도체 운명은? 이라고 반도체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부분은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빅테크가 어떻네 저떻네 뉴스가 많습니다. 제가 이거저거 찾아보니까요. M7에 대해서 이제는 우울한 칠형제가 됐다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네. 많이 빠지고 있어요. 어떤가요? 일단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을 필두로 해서 다음 주에 굵직굵직한 실적 발표가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0일, 애플이 8월 1일, 그리고 우리가 대망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8월 15일 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실적 발표의 재료성 이제 소멸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들, 오히려 이제는 실적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악재로서 작용할 그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간 조정을 더욱더 충분히 받는다고 하면은 8월 15일 이후에 종목에 대한 재조정 구간 이후에 반등 국면을 이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은 30일 날 당장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애저 오류 대란으로 비용 발생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실적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전망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M7 가운데에서 급락했던 종목이 우리가 테슬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인도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반등 국면을 보여줬지만 네. 사실 이러한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사실 이 자동차 판매량보다는 우리가 FSD라든지 자율주행의 흐름에 따라서 이 상하이에서 이제 승인 이후에 로보택시에 관련된 8월 8일 날 이제 우리가 출시가 임박했다는 네. 소식이 연기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 국면을 네. 이제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좀 오히려 악재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볼 것이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저가형 모델 2라고 하는 저가형 모델 출시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모델 Y가 주가의 흐름을 좀 그래도 실적을 좀 반응을 좀 지켜줬다면 네. 이제는 저가형 모델 2가 나와서 최근 들어서 우리가 현대차의 EV3라든가 저가형 모델 출시가 속속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가 그동안의 전기차 시장에서 과점 점유율을 잃었던 이 순간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경쟁사의 계속
된 이 전기차의 진입을 봤었을 때는 지금 테슬라의 멀티플이 뭐 일단 포워드로 봤을 때는 한 80회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사실상 우리가 어제 포워드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포워드를 PR을 봤을 때는 7배에서 6배 수준이거든요. 네. 과도한 고평가는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테슬라라는 이 실적 성장세에 힘입어서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지는 말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흐름에서 FSD 자율주행의 선구자로서 소프트웨어의 우리가 그 과정 종목으로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참 있습니다. 테슬라는 여러 시각으로 봐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네. 같아요. 뭐 트럼프 관련주도 됐다가 네. 소프트웨어에서 뭐 자율주행 관련주도 됐다가 거기에 뭐 저가형 모델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저가형 모델 나오면 한 번쯤은 좀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지만 빠지는 것만 바라볼 건 아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 쭉쭉쭉 발표가 되고 그때까지는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지금 기술주들이 훅훅 빼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렸으니까 뺀 거다. 아니다. 이제는 그만큼 올렸으니까 이제 그만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면서 이거 거품이다. 아니다. 그냥 조정이다.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각 갖고 계세요? 일단 그 반도체에 대한 멀티플 부담을 계속 얘기했지만 실적이 계속 받쳐줬기 때문에 저희가 매도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7월 중순, 7월 16일 날 트럼프의 보호무역 관련된 언급에 따라서 네. TSMC가 뭐 100% 우리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발언을 보이면서 사실 그동안의 우리가 보조금에 관련돼서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였지만은 이것이 소멸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영업이익 급감이 이어질 수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러한 가려운 곳을 테슬라가 한번 긁어줬다는 차원에서 네. 저는 AI의 주가 조정은 오히려 더 지금 빠른 시점에서 조정받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좀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매도 빠르게 받는 게 네네 맞습니다. 일단 저는 이 시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주의고 네. 건강한 조정에 대해서 한 표를 주고 싶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 AI 산업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사이클이 그렇게 짧지는 않다는 거고 금리 관련된 뭐 수혜주다 아니다라고 논하기에는 네. 지금의 이 트렌드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성장세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HBM3E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블랙웰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쇼티지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건강한 조정 하에서는 지금 시점일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8월 중순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을 한번 보자는 의미가 사실 우리가 빈룸 실적 발표가 지금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했고요. 삼성 실적 발표했고 구축과제가 실적 발표 다 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까지 오늘 긍정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재료성 소멸이 어느 정도 끝나갈 때쯤에 8월 15일 날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엔비디아가 보여줄지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이런 밸류에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뉴스가 아니라 트레이딩적인 측면으로 좀 끌고 가볼게요. 사실 고점에서 소위 물렸다라고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하이닉스를 필두로 IT에 대해서 있으실 거고요. 어제 급락할 때 막 주워 담은 개인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매수를 하고 내 포트에 하이닉스가 있었던 분들과 반대로 어제 매수하신 분들의 투자 전략이 달라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두 가지로 좀 갈라서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지금 반도체 업황을 제가 네. 건강한 조정이 아니라고 본다면 네. 재차 반등 시 아까 말씀드렸던 8월 달에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때 쌍고점을 찍을 때 당연히 나와야 되는 수순인데 제가 건강한 조정이라고 일단은 흐름을 어느 정도 한 표를 이쪽에다 던졌다면은 네. 기존의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과 지금 시점에서 잡은 분들도 계속해서 바이앤홀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단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우리가 하루 이틀 시간이 갈수록 반도체의 조정폭이 하루 만에 5%대 이상의 상승과 하락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 정도의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강심장이신 분들은 있겠지만은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어요. 고점에서 그쵸. 잡는다면. 네, 그래서 무섭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손절 물량을 좀 참으셨다가 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쯤에 일부를 수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흐름을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네. 최근 들어서 뭐 고점 대비해서 SK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는 20% 이상의 조정폭을 충분히 받아놨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우리가 추후에 질문 또 말씀을 해주실 네. 거지만 미리 다 하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HBM3 관련돼서 이 관련돼서는 ASP도 10%대 이상 상승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또 증설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 물량을 계속해서 가동률을 높여간다면은 지금 멀티플이 그렇게 좀 비싸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포트에 IT가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네. 아까 엔비디아 실적 8월 15일 얘기해 주셨는데 이때 이후로 매수를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 IT 굉장히 담고 싶은 시점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8월 15일 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그 정도의 흐름을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혹이나 지금 가격대에서 조정폭이 다음 주에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도체의 수급이 조선이라든가 일부 이제 우리가 방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주들이 굉장히 셌는데 네. 수주 산업으로서 좀 퍼지고 옮겨가고 있죠. 온기가 좀 네. 퍼지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반도체의 조정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다라는 말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9월달에 FOMC가 거의 100%라고 좀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금리 높죠, 인상이 가능성이. 네. 기정사실 오늘도 미국의 GDP가 2.8% 정도 이제 양호한 GDP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7월 30일 날 있을 FOMC에서는 금리 올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진다면은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일부 섹터들로서 반도체 수급이 이어갈 수 있는 제가 아까 전에 건강한 조정은 이러한 조정을 말했던 거지 네. 예, 주가 가격 조정이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는 것보다는 기간적으로 좀 더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예, 그리고 예. 네, 이렇게 좀 투자 전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IT에 대해서는 지금 뭐 사야 되나 물을 더 타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좀 꼬치꼬치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IT에서도 지금 방금 HBM 말씀해 주셨지만 HBM이 유망한 것도 있고 그 외에 반도체 내에서도 섹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메모리니 비메모리니부터 해서 소부장이니 뭐니 아니면 아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 건지 IT 내에서 섹터 중에서는 어떤 걸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보니까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우리가 앞서서 엔비디아가 좀 기침을 하면 네. 하이닉스는 감기에 지금 걸리고 병원 가야 돼요. 예, 소부장단은 중환자실에 이번에 누워 있는 수술 종목이 호흡기 있을 꺼야 정도로 굉장히 이게 사실 밸류 체인에 있어서 그 먹이사슬의 상단과 하단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그죠. 거죠.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지금 5조 5천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20% 빠졌다.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멀티플 해석을 하지 말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 이게 우리가 뭐냐면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속도를 얘기할 때는 거리를 이제 그 시간으로 나누는 건데 그 속도가 나눈 시간 단기간에 급속도로 주가가 상승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흐름에서는 이제 중소형주들 우리가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 섹터를 좀 네. 압축할 필요는 그쵸. 충분히 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CXL 관련 삼성에서 좀 그 HBM이 좀 늦어서 CXL 쪽으로 좀 회선을 좀 돌렸지만은 네. CXL로 양산화돼서 대량 수주 나오는 것이 사실 없다는 점 그리고 뉴로모픽 관련돼서도 종목들이 우리가 뭐 IP 관련이라든가 뉴로모픽 IP 관련이라 이런 종목들 보면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 네. 사실은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주가 수익 비율 계속해서 이익을 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ETF, 우리가 반도체 ETF의 상단에 있는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이 이런 시가총액 상위 소부장 쪽에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정 중에서 우리가 과점의 역할에 있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전공정 관련돼서는 전공정. 삼성향이 좀 흐름을 동조화시키는데 후공정에서는 SK하이닉스 향이 좀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네. 점수를 더 준다면 후공정 쪽으로 어. HBM 쪽 우리나라가 잘하는 쪽 네. 예, 국산화에 좀 빠르게 우리가 좀 그 흡수된 성공한 쪽으로 쪽. 네.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종목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네.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라든가 모듈 패키징 저희가 뭐 답은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이미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아실 건데 언제쯤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사실 뭐 보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네. 반도체 이제 핸들러 쪽에서 우리가 테크윙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 MLB 쪽으로는 뭐 엔비디아 뭐 다양하게 구글 쪽으로도 다양한 고객사를 갖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이번에 2분기 실적도 뭐 사실 뭐 의심할 필요 없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뭐 마지막으로 제가 추후에 한미반도체를 말씀을 드릴 거지만 네. 이렇게 좀 이 HBM의 뭐 과점의 역할을 좀 주고 있는 종목들을 당연히 보셔야 된다는 점을 뭐 관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앞서서 이제 테크윙 잠깐만 말씀드리면 2분기 영업이익 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190% 정도 업사이드를 보여준 네. 상황인데 주가는 어떻죠? 고점에서 지금 내려와요. 변동성을 보이면은 8%대 막 7%대 이렇게 크게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잦아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때쯤에서 어느 정도의 분할 매수 차원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선별적인 공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확실히 이 종목을 잘 골라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탑픽으로 보고 계신 게 한미반도체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예 말씀하시는 게 예, 한미반도체 얘기를 계속 빼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그 레포트가 지난주에 우리 강민정 현대차 연구원이 사실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베스트 애널로서의 긍정적인 굉장히 또, 영향력이 좀 있으시죠. 네. 큰데요. 지금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오늘 실적 발표를 뭐 영업이익 464억 원, 컨센서스 19% 이상 상향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등폭을 오늘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은 반등폭이죠. 사실은. 조금 아쉬웠어요. 네, 아쉬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빅다이 TC 이 본더 출시 계획도 있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26년 예상보다는 좀 느리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앞선 하이브리드 본더를 개발을 하고 우리가 일전에 그 하나에서 나오는 정밀기계 쪽에서 우리가 TC 본더의 진출 얘기가 있었지만 네. 사실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와 협업을 한다고 해도 한미반도체 본연의 TC 본더의 기술력에서는 저는 한미반도체 독주 체제를 뭐 올해뿐만이 아니고요. 네. 내년 이후까지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매출 같은 경우에 올해 6천억 원 지금 보니까 2분기 실적 보니까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요. 네. 내년 정도에 1조 2천억 예상했는데 내후년 2조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면 지금의 50배 이상의 멀티플은 뭐 2년 후에는 10%대까지도 멀티플이 좀 싸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네. 지금 13만 원대에서 뭐 15만 원대 한미반도체가 횡보 구간을 보인다면은 네.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해서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뭐 한 지금 가격대에서는 20% 이상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근데 20%대가 굉장히 큰 수익률이거든요, 사실은. 쉽지 그래서 않죠.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는 전고점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라면 17만 원, 20%의 지금 업사이드를 좀 보실 수도 있겠다. 손절가는 12만 원대 손절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550억 원대 나오면서 거의 전년 동기 대비 400% 가량 올랐습니다. 여기에 3분기에도 실적 좋을 거다라고 한미반도체에서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업사이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등락 종목 김주영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편안한 금요일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움직였는지 급등락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확인됩니다.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이 유방암 또 전이성 위암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승인 권고받았다라는 소식 오늘 오전장부터 나오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요. 13% 급등하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확인됩니다. 앞서서도 HD 현대 실적 이야기 해주셨었는데 오늘 HD 현대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87% 가까이 증가했던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조선업의 호조가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HD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16% 강세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오리진 확인됩니다. 이 네오리진 IP를 활용한 게임 중국 판호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증했던 모습인데요. 이 퍼블리싱 후에 흥행까지 성공하면 매출 1조 원을 기록하실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24%대 급등하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SLS 바이오 확인되는데요. 오늘 노보노디스크와의 독점 계약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위고비가 국내에서 품목 허가가 완료가 되면은 유통 전에 의약품 품질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기술 이전 노보노디스크와 체결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SLS 바이오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고요. 29%대 상한가까지 터치하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KCTC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이 Q10 사태 네이버가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쿠팡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국내 이커머스 시장 향후에 쿠팡이 독점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오늘 쿠팡 관련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KCTC가 가장 눈에 띄었던 상승세 보였고요. 오늘 상한가 터치하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 루닛 올라왔는데요. 사실 오늘 루닛 관련한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인공지능 반도체가 흔들렸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좀 살펴볼 부분은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바이오주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캔서 문샷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루닛이 참여하고 있는 이 암정복 프로젝트인데요. 기존에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을 했다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폐기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집권을 다시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폐기 당연히 이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루닛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6%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4위 살펴보면 J2K 바이오 확인됩니다. J2K 바이오 사실 오늘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켜고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들 좀 살펴보면은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이 J2K 바이오 고객사들의 제품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품질 일제히 상위권을 좀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관련해서 매수세가 굉장히 들어왔었는데요. 오늘 상승폭 줄여나가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와서 약세로 마감했던 모습이고요. 6.8%대까지 밀렸습니다.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퓨처엠 확인되는데요. 오늘 포스코퓨처엠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2분기 매출 살펴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감소하면서 어닝 쇼크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영향 받아가면서 매도세 강하게 나왔던 모습이고요. 그밖에 포스코 DX 역시나 오늘 밀리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7%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휴림로봇 확인됩니다. 휴림로봇 앞서서 유상증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일반 대상으로 유상증자 597억 원 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일반 공모 규모가 한 1,170억 원까지 몰려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주가는 좀 하방을 향했던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2%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 확인됩니다. 자람테크놀로지 오늘 매도세 가장 크게 나왔던 종목인데요. 19% 넘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특별한 이슈 없었지만 뉴로모픽 반도체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던 만큼 그 영향단 좀 받아가면서 오늘 매도세 나왔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저희 시청자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9083번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화면과 함께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수주 산업 쪽으로도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는 조선주들 실제로 실적 잘 나왔고 주가도 화답을 해줬습니다. 증권사들에서도 줄줄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목표가 보시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교보증권에서는 24만 원까지 올려 잡았고요.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에서는 24만 원까지 잡으면서 직전 목표 주가보다 30%가량 올려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실적 잘 나왔다고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 올려잡지는 않을 텐데요. 이 조선업 빅사이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조선주의 실적 이야기가 나왔던 건 2022년의 달성률부터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달성률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수주를 하겠다, 이만큼 목표를 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달성을 했다는 거겠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132%였고요. 2024년 현재입니다. 달성률이 이미 86%입니다.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달성률이 이미 140%고요. 다른 종목들도 이미 80%까지 목표 물량을 채워놓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주 목표 금액은 대부분의 종목이 다 24년에 넘겨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여기에 이렇게 수주를 계속 받아내면서 27년까지 인도 슬롯을 모두 대부분의 종목들이 채워놨습니다. 살펴보시면 이건 HD 현대중공업의 인도 예정 선박 추인데요. 보시면 27년까지 가득 찬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 가능한 슬롯이 줄어들면서 선사들이 빠르게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선사들이 빠르게 발주를 낸다? 그렇다면 만들고 있는 조선사에서는 가격 협상력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선가도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대비 47%, 22년 대비 22%나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긍정적인 것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대형선 선가 추이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LNG 부분이 지금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많이 올라온 것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까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더 발주가 나올지, 어떤 이슈가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수주 후보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컨테이너선입니다. 원래는 컨테이너선 이제 안 만든다 어쩐다 하다가 홍해 이슈가 나오면서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HD 현대그룹에서는 지금 6척 정도 또 수주를 받았고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선 수주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LNG선 같은 경우는 또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이 미국의 LNG 프로젝트가 크게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 100척 이상의 LNG선 수요가 발생을 할 거고요. LNG선 같은 경우는 선가도 높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MR 탱커 부분인데요. 대부분 지금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친환경 이슈로 정유 설비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에선 수출을 제한하지 홍해 이슈까지 붙으면서 운임이 계속해서 호조하고 있기 때문에 MR 탱커에 대한 수주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선주가 빅사이클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언제 어떻게 매수하면 좋을지 잘 차트 지켜보시는 것도 나의 포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조선주 함께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의 타임어택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 저의 오늘 목표는 네. 대표님의 멘트에 웃지 않고 방송을 끝내는 겁니다. 저의 네. 웃음 버튼 중에 한 분이라서요. 예. 일단 시간의 거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하고 나서 기아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포드가 실적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오늘 네. 3%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어떤지 또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기아가 깜짝 놀랄 실적을 또 발표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매출 자체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한 7% 정도 늘었던 그 네.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13%. 네.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자동차 회사는 없는데 네. 네, 거의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좀 억울해요. 오늘 현대차나 기아. 네. 왜 같이
포드나 지금 남이 같은 실적 안 좋은 거에 그러니까요, 지금 예. 우리가 빠져가지고 좀 가뜩이나 지금 답답하죠. 더워 죽겠는데 예, 그 열받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좀 차별화는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간으로는 네. 좀 기대를 하고 봤더니 이게 한 200원, 300원 올라가네요. 네. 네. 그럼에도 움직임이 불구하고 없네요. 예? 움직임이 없네요. 네, 움직임이 없습니다. 금요일이라서 그래요. 아. 제가 나오는 금요일 날이 네. 아무래도 조금 좀 다들 마감하면 다 집에 가셔야죠. 가고 또 가뜩이나 더운데 네. 예, 또 맥주 마시고 그냥 아우 이번 주 잊을래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아무래도 실적이 기반이다라고 네.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조선업종도 그랬었죠. 뭐 실적 발표하고 그날은 좀 위축됐다가 그 다음 날 힘차게 움직였던 것처럼 네. 기아나 현대차도 조만간 그럴 날이 오지 않을까 오. 라는 쪽에서 좀 차별화를 기대하는 모습들 네. 그런 쪽에 변화가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마 외국인들은 시각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변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가 된다면 자동차 업종에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는 차 안 타나요? 예, 타고 예, 거기다가 전기차도 물론 요즘 또 톤이 많이 바뀌어요. 네. 예, 머스크가 또 후원금 많이 안 준다 하니까 갑자기 또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네. 예, 또 전기차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 그런 거 아니다.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관련돼서 정책 세울 때는 그렇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무슨 뭐 전기차는 그린 산업은 사기 이렇게 나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너무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것 때문에 만약에 좋은 실적 갖고 있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계속 관심은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의 거래 보니까요. 뭐 명문제약 같은 종목들이 2%대 오르면서 거래량 조금 붙고요.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거래량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외에 흥국 F&B에도 좀 거래량이 붙은 걸로 보이는데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다 봐야죠. 다 봐야 돼요. 네. 일단 거래량 붙고 네. 주가가 조금 올라온다 그러면 봐야 되겠죠. 네. 그 중에서 명문제약이 위에 본장에서도 괜찮았고 네. 그리고 또 시간에서도 힘을 내네요. 그래서 네.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기원을 하는데 일단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시작에 좀 많이 붙었습니다. 한 12만 주 붙었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얼만큼 붙어주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핫한 지금 식욕 억제제라고 하더라고요. 명문제약이 끌고 가는 게. 네. 예, 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뱃살을 보게 되면 저한테 필요한 약품인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시장에서 어차피 대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쵸. 네, 그런 쪽에서 좀 작은 종목들 거기다가 제약 바이오가 강한데 네. 약간 요즘에 보니까 제약 쪽에 대해서 좀 재무구조 그렇게 그리고 또 실적 꾸준히 나는 회사들인데 네. 뒤늦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바이오주에 이제 수급이 한 바퀴 돌기 시작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바이오 튀게 되면 오늘 그 제약 쪽에서도 좀 작은 종목들 있죠. 네. 그런 것들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쪽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아무래도 또 이제 테마 성격들도 좀 강하고 아직까지 이제 개발을 해가는데 또 진행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은 여전히 이슈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반응한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그냥 트레이딩 영역 쪽으로 그래서 올랐을 때 따라가는 거는 약간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니까 본장에서도 네. 한 2,720원대 고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막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외에서 혹시나 2,720원 몇 번 이제 오늘장에서 고점을 만들었던 그 네. 영역들을 위로 안착하고 또 좀 되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갭상승으로 시작을 강하게 하겠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시간외에서 강화도 이런 종목들은 일단 갭상승했다가 다시 네. 한번 좀 밀립니다. 그런 때를 한번 노려서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흥국 F&B랑 네. 수젠텍 뭐 한 개씩 이런 하세요, 한 개씩. 네,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십니까? 네. 네. 어떤 거 볼까요? 예. 여기서 일단 지금 보니까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거래량이 꽤 붙습니다. 요거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아 돈나무. 네. 예.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가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다음부터 주가가 탄력들이 가장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10,000원짜리 한 장에서 안착하려다가 좀 실패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본장에서는 아예 고점을 다 돌파를 시키기 시작하고요. 네. 또 주말 사이에 또 나올 얘기들, 또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쪽에서 또 BTC 2024 나온 그 후속적인 얘기들 뭐 나올 게 없나 네. 이쪽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또 갤럭시아 쪽은 또 효성 관련된 쪽과도 연결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의 또 관련들이 주가인 또 동력으로 차지하는 것 같은데 네. 장중에 보니까 좀 요상하게 그래도 밀렸다고 하더라도 한 두 번에 걸쳐서 지지권을 딱 받는 거 보니까 네.
그래도 계속 돌리려는 움직임이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쪽에서 갭상승하게 되면 일단은 또 관심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만약에 얼마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네. 시간외로 보니까 적어도 1,200원 정도까지는 끝난다라고 오. 하게 되면 모멘텀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그럼 갭상승하고 월요일 날 그대로 쭉 달리든지 이 모습도 한번 보시면서 일단 타겟에 놓고 대응을 해야 될 또 작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확실히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조금씩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수젠텍이었나요? 네, 수젠텍인데 네. 그것보다 흥국 FMB가 한국 더 FMB 먼저 볼까요? 네, 눈에 띄는데요. 네. 예, 본장에서 일단 모습이 탄력을 받았고, 근데 시총이 한 1,000억이 이제 막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주의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호랑나비 FMB입니다. 네, 그래서 흥국 FMB 같은 경우는 일단 주요 저항선을 돌파를 시도를 하는 모습들인데 그게 변화가 아직까지는 조금 좀 약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시간외에서 거래가 아직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본장에서 한 40만 주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받는 모습들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에서 적어도 한 10만 주 이상 거래되는 모습들이 확인돼서 네. 그래도 또 이렇게 탄력을 받는다. 그러면은 지난번 오늘 나왔던 이제 저항대 부분이죠. 네. 한 2,340원대 돌파하고 그렇게 되면은 약간 좀 순환이 좀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그리고 또 이게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 아니면 상표 얘기해도 돼요? 네. 예, 이쪽 카페에 가게 되면 그 시럽들이 있죠. 네. 거기 들어가는 시럽, 뭐 인공 또 과일 관련된 뭐 슬라이스 이런 것들도 다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련된 모멘텀들 나오게 되면 지금 성수기다 이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한번 모멘텀으로 가질 수 있다 이런 쪽들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다구리 시럽 먹으려면 달달구리요, 예. 네, 한국 FMB 봐야겠고요. 한 네. 종목 더 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 앵커님 얘기하셨던 네. 수젠텍, 예, 이쪽의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고개를 슥 돌리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이쪽에 대해서 과거에 한때 코로나 백신, 안 본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키트 관련된 쪽의 흐름이었는데, 네. 거기에 약간 이제 좀 부각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또 변형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맞아요. 입원하는 환자들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또 고개를 듭니다. 네. 이거 또 이제 주가는 먼저 움직이죠. 그쵸. 시장 상황들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고 먼저 움직이는데 탄력이 계속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래가 밑에서 좀 되긴 하는데 이게 얼마큼 유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의 움직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잘못하게 되면 지금이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후속 매수가 더 강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예전에 수젠텍 움직일 때 보면 뭐 거의 뭐 천만 주 단위로도 움직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눈여겨봐야 되긴 하겠지만 못 따라가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관련돼서는 이제는 살짝 뭐 약간 시들하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다른 뉴스들이 뭐 비만 치료제 같은 뉴스들이 훨씬 더 크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팔로우업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장바구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슈 중에서 좀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 있어요. 캐시티씨. 뭐 이슈가 있습니다. 뭐 급한 관련주들이 오늘 떴는데 어떤 이슈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 네, 게 뉴스 많이 나와요. 티몬과 위메프 관련된 대금 지원 사례가 지금 피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 결국은 이제 뭐 환불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환불 문제가 더 중요하긴 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환불 그렇죠.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 그거부터 먼저 처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커머스 쪽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후로부터 문제가 발생을 좀 크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판매사들, 그러니까 지금 셀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판매사들에 대한 대금 지연이 얼마나 오래 갈지가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가 나오던 게 소상공인들이 좀 많이 피해를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금 지급에 대해서 뭐 일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아마 그 60일 거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산을 진행해 주는 구조다 보니까 네. 6월 달, 7월 달에 대한 정산에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좀 딜레이가 되면 될수록 이슈는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 이슈가 장기적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통상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 그 사업 구조 자체를 좀 살펴본다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프라이팬을 좀 구매를 한다 해요. 그러면은 프라이팬을 이제 뭐 판매처가 그 이커머스에 이제 올릴 때 그 공급을 해줄 때 10,000원 정도를 좀 친다 하면은 네. 이 그 10,000원에 대한 수수료를 붙여서 13,000원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정산을 받을 때는 이 이커머스 자체가 매출로 13,000원이 찍히고 네. 나머지 10,000원에 대해서는 판매사에다가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통상 이렇게 되면 한 그 30% 정도의 그 이익률이 남지 수수료.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은 그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 자체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 한다면 네. 이 쇼핑몰 자체가 홈페이지로만 알고 계시는데 이게 그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그 주문 제작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인터넷에 그 개발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서브 유지 비용이든 법인세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실제 이커머스에서 남는 비용들이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게다가 거기에서 그 알테시 쪽에서 중국 이커머스가 공격이 들어오면서 네. 그 우리나라 그 이커머스 기업들도 할인 정책을 대규모로 좀 펼쳤기 때문에 아마 2, 3월 달 때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감소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네. 그걸 통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좀 이슈가 나왔던 게 뭐 광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여행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뭐 빠지기도 했었고 네. 심지어 쿠팡이 이제 뭐 경쟁 업체로서 부과를 받았는데, 광고의 경우에는 저는 그 대체적으로 좀 테마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행의 경우에는 이게 뭐 그 자기네 그 회사에서 이제 결제를 다시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쿠팡의 경우에는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좀 적절하게 잘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카톡을 받았냐면 뭐 쿠팡의 요 위메프 사태로 인해서 주의해야 하는 쇼핑몰 어디고 뭐 여행사들에게 미수금이 뭐 몇 억대라더라 뭐 이런 카톡도 받을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심지어 쿠팡 관련된 종목은 뭐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펼쳐진 겁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읽었을 때는 한 리포트에서 생각보다 뭐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종목들이 움직이긴 움직이네요. 유통업계 전반적으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들고요. 이게 그 판매사들의 경우에는 대금 지급을 못 받게 되면은, 결제를 못 받게 되면은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위메프와 그 팀원 쪽에 대해서 지금 판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건을 다 뺄 수 있거든요. 그 물건을 뺀 곳으로 어디 쪽으로 이동하느냐? 네. 중국 이커머스나 아니면은 그 확실한 그 대금 결제가 잘 이루어지는 곳으로 유통업자분들은 많이 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요즘 뉴스 기사에 보면은 뭐 그 위메프 본사 가서 공기청정기 태웠다 뭐 이런 그런 뉴스 기사가 나올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영향이 적지 않을 거라고 하고, 그럼 쿠팡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을까요? 며칠은 더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탄력받은 거 봤을 때 좀 며칠 정도는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잘 선별해야 되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쿠팡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를 타고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좀 테마다 보니 테마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종목 잘 봐야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메프 팀원 사태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아무래도 주말에 좀 가상화폐 때문에 좀 시끌벅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서 그 전 프로그램에서도 가상화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 갤럭시 하모니터리 얘기 안 하려고
예, 얘기하고 그거를 가셨네요. 좀 이어서 좀 이 얘기를 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네. 있는데 이 이슈가 뭐냐면 현지 시간 27일에 미국 그 최대 비트코인 관련 행사인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는 지금 좀 개최가 되고 있는데 네. 기조 연설자로 트럼프가 참석을 할 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좀 관측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트럼프 후보자가 결국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뭐 대선 전에 지지층을 좀 끌어올리기 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러한 제스처를 봤을 때는 시간 내에도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 주 때 왠지 모르게 트럼프 트레이드 주로서 네.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지난 22일 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거든요. 근데 시장은 좀 크게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서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로부터 추가적으로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현물 ETF까지 좀 승인이 된 것도 긍정적인 상황이 있다. 근데 국내는 아직까지 현물 ETF에 대해서 승인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좀 시행이 되면서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네. 심지어 그 미국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 쪽에서 현물 ETF를 승인했다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전 거래일 때 전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가상자산세 유예에 대한 좀 내용이 나왔나 봐요. 그렇게 되면은 그 세금에 대한 부과되는 부분들이 좀 연기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같이 좀 세 가지로 연출이 되다 보니까 네. 가상화폐주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부각을 받는 것이 맞긴 하지만은 추후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는 뭐 정책적인 내용들도 있고 또한 미국 쪽에서 ETF 현물 ETF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드나무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와 네.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지금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기술투자랑 하나투자증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트럼프가 참 옛날에는 뭐 비트코인 스캠이네 이러면서 그렇게 때리기를 하더니 역시 대선 기간은 대선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사실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제일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기술투자를 더 보시는 걸까요? 일단 그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경우에는 STO 때문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STO는 첫 시장에 대해서는 만약에 본격적으로 개화해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첫 시작까지는 좋을 수 있겠지만 추후에는 거래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오히려 좀 테마로 확실하게 탈 거면 우리기술 투자나 하나 그 투자증권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주 때 한번 제가 그냥 그 얘기를 드렸지만 네. 트럼프는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김정은에 대한 얘기가 코멘트가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네.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춰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움직이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렇다면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좀 어떤 게 있을지 종목 좀 더 볼까요? 개인적으로 그냥 트레이딩 관점이면은 그 가상화폐 쪽을 좀 보겠는데요. 그쪽보다는 지금은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네. 카페 입사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카페 입사는 그 지난 6월부터 그 유튜브 쇼핑에 대한 개편을 하면서 전용 스토어 기능이 좀 출시가 됐는데 지난달 초에 한 5만 명대 정도 불과를 했었는데 현재 8에서 9만 명 수준으로 좀 증가를 했답니다. 네. 그만큼 주목도가 좀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결국은 2분기 때 실적 기대감까지 좀 유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2분기 때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 쇼핑 활성화에 따른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 하면은 지금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통해서 판매사들이 대거 이탈을 하고 새로운 그 판매처를 플랫폼. 찾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카페 입사 쪽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술적 분석으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33,500원대 제 아래 내려왔으니까 이때는 좀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38,000원, 손절가는
33,500원을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아, 네. 그 카페24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해가지고 카페24에 그 주소가 달린 그런 곳에서 결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기술적인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까지 쭉 정리를 해봤고요. 내일의 장바구니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연구소의 반종민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장바구니 일정에서 주말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찾아볼 일정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정 열어보면요. 네, 주말 사이 일요일인 28일에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가 일본에서 개최가 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또 이 지역 안보 정세에 대한 방안들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진행됐던 이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는 연내 안보 협력 체계 작성하자라는 방안들에 협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후속 논의들 이어질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내 단에서는 방산주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인 29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사절단이 방한을 합니다. 앞서서 이 네옴시티 관련 수주 잭팟들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기대감을 모아갔었던 모습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역시 이번에 사우디발 수주 잭팟들 터질 수 있을지 관련 소식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를 했고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줬었는데요. 미국에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29일 장 전에 맥도날드 또 온세미컨덕터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포드 실적이 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 영향을 준 만큼 관련해서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도 살펴보면요. 네, 금융주들 실적 발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융주들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했고요. 또 신한금융지주 역시나 좋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은행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항공우주 잠정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관련 소식들 체크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 안 하셨다면 지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푸짐한 선물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가 오늘까지 해서 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0.6%대 하락을 하면서 어제 3% 급락을 했는데 되돌리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아시아권 내에서도 많은 좀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살펴보니까요. 조금씩 상승폭을 좀 키워내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이 0.7%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도 0.5%, 다우존스도 조금씩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시장 그래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S&P 500 빅스 선물가 불안지수라고 하죠.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아무래도 하락을 좀 멈추고 미국 시장에서도 빅테크들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기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울한 세븐이라고 불리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종목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얼마나 올라올지는 봐야 할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8월 15일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불안함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IT라든지 또 트럼프 대선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잘 챙겨보셔야 하는 이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미국 시장도 잘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제로 디마켓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